안녕하세요. 서울연세법학원 부동산학개론 강의하고 있는 신동성입니다. 계산문제 익힘장을 통해서 우리가 10문제나 출제되고 있는 학개론 계산문제를 완전 정복하기 위한 강의의 5번째 5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테마 6번째 테마인데요. 6번째 테마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탄력성. 우리 경제론에서도 계산 문제로 매년 나온다면 요즘은 난이도가 좀 더 어려운 계산 문제가 나오기는 하는데 복합적으로 나와서 그 계산 문제를 오늘 정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력성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수요의 탄력성은 수요량과 관련해서 탄력성은 세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 가격 탄력성. 가격 탄력성은 정의가 어떻게 되나요? 네. 가격 변화율 퍼센트죠. 네. 수요량 변화율 퍼센트죠. 네. 그 나온 값을 절대값을 꼭 붙여야 됩니다. 왜 절대값 붙일까요? 네. 가격의 움직이는 방향과 수요량이 움직이는 방향은 서로 반대이기 때문에 항상 가격이 10% 올랐어요. 그러면 수요량은 반대로 움직였죠. 마이너스. 따라서 이 안의 값이 분모 분자 서로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마이너스 음의 값을 갖게 됩니다. 음의 값을 없애주기 위해서 가격 탄력성은 항상 절대값을 붙여서 그 크기만 플러스 크기만 보이게 되죠. 그 다음 수요와 관련된 탄력성 두 번째는 소득 탄력성입니다. 지금 가격 탄력성은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얼만큼 변했나요? 그 정도를 따져가는 것이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이 1% 변했을 때, 수요량은 몇 프로 변했나? 그 정도를 따져보자. 그 민감한 정도를 따져보자 하는 것이 소득 탄력성인 것이죠. 세 번째, 또, 타재화 가격. 타재화 가격. 움직였을 때, 그것에 따른 탄력성. 그 탄력성 이름을 우리는 교차 탄력성이라고 했습니다. 교차 탄력성은 예를 들어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있었다. 단독주택 가격이 10% 움직였을 때 아파트 수요량은 어떻게 몇 퍼센트 변화하나요? 그 변화의 정도, 타재화의 가격을 움직였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면서 그 정도 어떻게 민감한가요? 따져보는 것이 교차 탄력성입니다. 탄력성은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가격 탄력성은 수요량의 가격 변화에 따라서 나오기 때문에 그 수치에 따라서 무엇을 결정하나요? 수요 함수의 형태를 결정하게 되죠. 수요 함수가 누워서 완만하게 되어 있는지 혹은 이렇게 서 있어서 가파른 경사를 가지고 수요 함수가 그려지는지 극단적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완전한 수평 혹은 완전한 수직선에 가까운 그러한 수요 함수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것은 가격 탄력성 값을 가지고 확인해 볼 수 있겠다 하는 거고요. 소득 탄력성을 가지고는 그 재화의 수요량이 만약에 소득 탄력성 값이 0보다 크게 나왔다 한다면 그 재화를 우리는 정상재라고 얘기하는 거죠. 정상재. 소득이 늘었을 때, 소득이 1% 늘었을 때 수요량도 작게나마 혹은 1% 이상이라도 늘어났다, 조금이라도 늘어났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정상재라고 하니까요. 소득 탄력성 값이 0보다 작게 나왔다, 음의 값을 가졌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상재 대비해서 열등재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득 탄력성은 어떤 걸 따진다? 정상재냐 열등재냐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겠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 교차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은 타재화 가격에 대해서 얼만큼 민감하게 해당 재화 수요량이 움직이느냐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대체재 관계에 있느냐 혹은 보완재, 그 두 재와 관계 사이가 보완재 관계냐 하는 것을 결정하겠죠. 교차 탄력성이니까 교차 다른 말로 대체로 바꿀 수 있겠습니다. 교차 탄력성이 0보다 크다는 얘기는 대체 정도가 크다는 얘기니까 교차 탄력성이 0보다 크다는 거는 대체재 관계구나. 0보다 작다면 보완재 관계구나 라고 결론 내릴 수 있겠고요. 따라서 이 세 개의 정의에 따른 탄력성 구하기 너무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실제 계산 문제를 한번 볼까요? 아파트 가격이 10% 상승했대요. 가격 변화율이 10% 플러스라는 거죠. 아파트 수요량이 8% 감소했대요. 수요량이 8%, 수요량 변화율이 8%
감소했대요. 아, 가격이 오르니까 수요량은 감소하고 반대로 움직였으니까 수요 법칙에 맞네요. 오피스텔 수요량, 그 옆에 있던 오피스텔 수요량은 어떻게 됐대요? 네, 5% 증가했대요. 자, 요 둘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그 아파트 자체의 가격 탄력성을 구할 수 있겠죠? 가격 탄력성은 어떻게 구하나요? 이렇게 표시를 하면 P%분의 Q%. 네. 그래서 요 숫자를 그냥 대입하면 10%분의 8%. 위에는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죠. 그런데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니까 퍼센트는 다 없어지고 숫자만 써보면 10분의 8, 0.8. 네. 가격 탄력성은 0.8이 나옵니다. 0.8이 나옵니다. 이 0.82의 숫자는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가격이 1% 움직였을 때 8% 변화합니다. 그러나 가격이 가격이 10%로 증가하는 쪽으로 움직였다면 네, 가격 수요량은 8% 움직이는데 반대, 예, 감소하는 쪽으로 움직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10%보다 적게 움직였네요. 예, 민감하게 움직인 건가요? 민감하지 않은 건가요? 둔감한 건가요? 예, 둔감한 거죠. 따라서 이런 경우 1보다 작게 나왔으니까 기준을 1을 삼아서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적은 0.8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비탄력적으로 부르기로 약속했었죠. 네, 그림을 그리게 되면 수요 함수가 비탄력적이니까 완만한가요? 급경사인가요? 예, 급하게 이렇게 형태를 가지게 되겠죠. 네, 수요 함수의 탄력성, 가역 탄력성이 0.82이므로 예, 이것은 비탄력적이고 네, 급경사를 가지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교차 탄력성 B 값을 구해야죠. B는 네, 오피스텔 매매수의 교차 탄력성이니까 교차 탄력성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예, 요 가격 아파트 가격 변화율 분의 오피스텔 수요량 변화율이죠. 따라서 네, 다시 쓰면 10% 분의 5%. 이때는 플러스 써야 되겠죠. 절대값 쓸 필요가 없습니다. 네, 교차 탄력성은 10% 분의 5%. 따라서 2분의 1, 0.5가 되겠네요. 자, 교차 탄력성이 0보다 크게 나왔나요? 네, 0.5, 0.0001도 0보다 큰 거죠. 예, 플러스가 나왔어요. 플러스 값이 나왔기 때문에 0.5기 때문에 이것은 네, 교차되고 있다는 뜻인가요? 예, 교차의 다른 말은 대체. 그러니까 0보다 크다면 0을 기준으로 해서 대체제 관계네요. 예, 결론 낼 수 있겠죠. 그래서 C 답은 아파트에 대한 오피스텔의 관계는 대체제 관계입니다. 표시해야 되겠죠. 네, 그게 정답입니다. 네, 교차 탄력성은 타지와 가격의 변동률, 아파트 가격의 변동률 10%. 네, 해당 재화는 오피스텔이네요. 오피스텔 수요량 변화율 5%니까, 네,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두 관계는 대체제 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기본 문제 해설은 예, 꼭 한번 따라서 써보시고, 백지에, 그리고 나서 예, 해설을 덮고 두세 번 반복을 해 주시고요. 네, 이번에 탄력성 응용 문제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계산을 간단하게 하던 문제였는데 약간 계산이 조금 복잡해지니까요. 예, 집중을 해주시면 아파트에 대한 수요의 가액 탄력성은 0.6이래요. 소득 탄력성은 0.5고 오피스텔 가격에 대한 아파트 수요량의 교차 탄력성은 0.4래요. 그러니까 탄력성 3개가 다 나왔네요. 수요와 관련해서 아파트의 가격, 아파트 수요자 소득, 그 다음에 아파트 오피스텔의 가격이 모두 다 10%씩 상승했을 때 아파트 전체 수요량 변화율은 어떻게 되나요?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격 탄력성 계산하면 P%분의 Q%입니다. 그렇죠? 이게 예, 지금 2다. 예를 들어 가격 탄력성이 2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가격 변화율에 대해서 수요량 변화율은 2배씩 움직인다. 그런 뜻이죠. 2배씩. 만약에 10% 상승한다면 10의 2배인 20%가 증가 감소. 반대로 움직여야죠. 감소하는 쪽으로 움직인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탄력성은 네, 가격 변화에 대해서 몇 배 수요량은 움직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다시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탄력성이 주어졌을 때, 오피스, 아파트 가격이 10% 움직였으니까 요 두 개만을 봐서는, 네, 아파트 수요량 퍼센트는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0.6 곱하기 10%인 6%가 움직여야 정상이겠죠. 네, 그런데 아파트 가격이 어느 쪽으로 움직였어요? 상승하는 쪽으로 움직였어요? 감소하는 쪽으로 움직였어요? 상승하는 쪽으로 움직였으니까 당연히 우리 수요 법칙에 의해서 아파트 수요량 퍼센트는 마이너스, 감소하는 쪽으로 움직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요 부호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묻고 있는 문제인 거죠. 계산 문제보다 우리가 수요 법칙을 잘 이해하고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소득 탄력성을 가지고 또 계산해야 되겠죠. 아파트 소득 탄력성에 의해서 수요량은 또 어떻게 변하나요? 소득 탄력성이 0.5인데 또 소득이 10% 상승했으니까 0.5에 10%, 0.5배가 10%에 0.5배가 수요량이 또 변하겠죠. 소득 때문에 다른 조건들이 일정할 때. 그러면 계산하면 5%. 이때는 마이너스 바뀌지가 않죠. 이때는 그대로 가는 겁니다. 네, 절대값이 없기 때문에, 식 자체에 절대값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플러스로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됩니다. 또 아파트의 수요량 퍼센트가 오피스텔 가격 때문에 또 움직이죠. 어떻게? 0.4배씩 0.4배 곱하기 10% 하면 4%. 이때도 부호는 그대로 플러스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교차 탄력성에도 또 절대값이 안 붙이고 가역 탄력성에만 절대값이 붙이기 때문이죠. 네, 그것을 다 종합해보면, 네, 아파트 가격 변화 때문에 10% 움직였기 때문에 아파트 수요량은 6% 감소하는데 소득이 10% 움직여서 수요량은 다시 5% 증가하고, 또 오피스텔 가격이 대체제 관계에 있는 오피스텔 가격이 오름으로써 수요량도 아파트 수요량이 증가해서 결과적으로는 6 빼기 6 더하기 5 더하기 4니까 3% 증가합니다. 전체적으로 계산하면 아파트 전체 수요량 변화율은 3% 증가합니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네. 다시 정리하면, 가격 탄력성은 P%분의 Q%인데, 절대값을 씌운다. 그래서 절대값 때문에 여기서 10%가 증가했을 때 그냥 6%라고 쓰면 안 되죠. 수요 법칙 때문에 항상 빼기 6%가 됩니다. 6%가 감소합니다. 수요 법칙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죠. 네. 그 수요 법칙과 다음에 소득에 의한 증가분 또 타재와 가격에 따른 증가분 다 합치면 결국 답은 총 합을 계산해서 플러스 3% 증가하게 됩니다. 네, 해설 참고를 해 주시고요. 계산 문제 익힘장 테마 6번이었습니다. 자, 또 응용 문제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식으로 또 문제가 나왔는데요. 아파트에 대한 수요의 임대 탄력성은 0.8이고 소득 탄력성은 0.5다. 근데 임대료가 10%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전체 수요량은 2% 증가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소득은 얼마나 변했을까요? 네, 지금 아파트 전체 수요량에 영향을 미친 건 요인이 두 개가 되겠습니다. 수요의 량에 영향을 미친 어떤 함수, 어떤 게 있었나요? 아파트 가격 그리고 소득. 그 외에 어떤 요인들이 있겠지만 요번에 이거가 움직였어요. 그래서 전체 수요량은 얼마가 변했다는 거예요? 전체가 2%가 증가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아파트 가격이 움직여서 아파트 수요량 변화한 거, 소득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화한 거를 따로따로 분리 계산할 줄 아느냐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임대료 탄력성이 0.8이고 아파트 임대료가 10% 상승했으니까 이것을 통해서 가격에 의해서 수요량은 어떻게 변했나요? 네, 수요량 퍼센트는 P%분의 Q 탄력성이 다시 쓰겠습니다. 가격 탄력성은 가격 변화율분의 수요량 변화율 절대값을 쓰게 되죠. 가격 탄력성이 0.8이래요. 네, 그런데 아파트 가격은 10%가 상승했대요. 여기 아파트 가격 때문에
아파트 수요량은 얼만큼 변한가요? 요거 계산할 때 우리 기초 계산 연습에서 충분히 해보셨어요? 네, 여기 분모가 요 0.8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네모는 0.8 곱하기 10%가 되겠습니다. 그럼 8%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부호죠. 여기가 10%가 증가했으니까 당연히 수요량은 8%가 어떻게 됐나요? 감소하는 쪽으로 답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는 2%가 증가했는데 가격 때문에 변화한 거는 8%가 감소해야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소득 때문에 소득이 변화했을 때 수요량은 10%가 증가해야지 합산하면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소득 때문에 변화한 거는 10%가 돼야지 되겠습니다. 따라서 소득 탄력성을 여기다가 써볼게요. 소득 탄력성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여기 주어진 게 0.5래요. 그럼 소득 탄력성은 소득 퍼센트 분의 수요량 퍼센트인데 수요량 퍼센트 얼마 적어줘야 돼요? 2%도 아니고 8%도 아니고 역산에서 나온 플러스 10%를 여기다가 꼭 적어주셔야 됩니다. 네, 플러스 10%. 플러스 10%를 적고 이 소득 퍼센트를 어떻게 구하나요? 이 분모에 있는 값을 구할 때는 우리 기초 계산 연습 해보셨는데 요 0.5 옆에 있는 수와 자리를 바꾸면 된다고 했었습니다. 따라서 소득 퍼센트는 10% 곱하기 나누기 0.5가 되겠습니다. 10 나누기 0.5는 20이 되게 되겠네요. 답은 그래서 소득 변화율은 20%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 그대로 써준다고 그랬습니다. 플러스여야 합니다. 네. 약간 트릭이 필요하죠. 약간 좀 돌려서 문제를 냈기 때문에 잘 구분하셔야 돼요. 네. 가격 변화율의 가격이 변화해서 실제로 수요량 변화한 것은 0.8 곱하기 10%. 그런데 이쪽은 8% 감소. 소득 때문에 변화한 거. 그 다음에 합쳐졌더니 플러스 2%. 그러면 소득 때문에 변화한 것은 수요량은 당연히 10% 변화했을 것이다. 네, 이거를 먼저 체크를 하시고, 네. 수요량이 10% 증가했고, 소득 탄력성은 0.5래요. 그렇다면 소득 변화율을 계산할 수 있겠죠? 예, 소득 탄력성. 네, 그렇다면 소득 퍼센트는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서로 자리를 바꾼다고 그랬죠? 네, 10%를 0.5로 나누면 20%가 나오게 되고 부호는 그대로 플러스 정답 플러스 20% 나오게 됩니다. 네, 해설 참조를 하시고요. 33회에서 탄력성 문제는 그냥 지문형으로 풀어서 나와서 아주 쉽게 맞출 수 있었습니다. 34회 문제를 한번 보시면 수요와 공급의 가해 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격이 변화하여도 수요량이 전혀 변화하지 않는다면 P%분의 Q% 절대값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입니다. 그런데 수요량 변화율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 분자가 0이라는 뜻이죠? 예, 가격 탄력성이 0이라는 뜻은 어떤 거예요? 네, 수요 곡선이 완전히 비탄력적이라는 거죠. 완비탄 수직으로 표현되어야 하는 것이지 완전 탄력적이라는 것은 누워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어떻게 구분한다? 비탄력적은 서 있고, 탄력적은 어떻게 되나요? 누워 있죠. 예, 탄은 수평선, B는 수직선 기억을 해주시면 이렇게 변하지 않는다. 탄력성이 0이구나. 가장 작은 값이다. 그러면 완전 비탄이니까 서 있어야죠. 수직선. 2번 가격 변화율보다 공급량의 변화율이 커서 가격 변화율분의 공급량의 변화율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인데 1보다 크다 했으니까 1보다 크다는 얘기는 탄력적이라는 거예요? 비탄력적이라는 거예요? 탄력적이라는 얘기죠. 탄력적이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비탄력적이다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그렇죠? 네, 이것도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탄력적인 1보다 크다면 누워 있는 거죠. 네, 1보다 작다면 이렇게 서 있는 것이고요. 비탄력적 서 있고요. 네, 지금 1보다 크기 때문에 이렇게 누워 있어야 됩니다. 탄력적입니다.
참고로 탄력성과 우리 기울기 값은 서로 반대가 되겠죠. 네, 이렇게 급경사가 된다면 기울기 값은 큰데 반대로 탄력성은 값은 작게 되고, 이렇게 누워있다면 기울기는 완만하니까 기울기 값은 작지만 탄력성은 더 커지는 거죠. 탄력성 값은. 네. 3번. 공급의 가해 탄력성이 0이라면 완전 탄력적이다, 완전 비탄력적이다. 완전 비탄력적이죠. 완비탄, 수직. 네.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곡선은 완전 비탄력적입니다. 그렇죠. 네. 서울시의 토지에는 그 면적은 단기적으로는 물리적 공급 곡선은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양이 고정, 어떠한 가격에도 불구하고 공급 곡선은 완전 수직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용도의 다양성, 용도의 전환을 통해서 우상향하는 토지의 공급 곡선을 또 그릴 수가 있겠죠. 이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을 우리는 토지의 경제적 공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했고요. 이렇게 수직인 것은 물리적 공급. 네. 4번. 수요의 가해 탄력성이 1보다 작으니까, 그러면 수요량이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민감하지 않다는 거예요? 둔감하다. 네. 탄력적이지 않다라는 뜻이죠. 예, 탄력적이라는 것은 힘이 가해졌을 때 엄청나게 늘어나는 고무줄, 우리 고탄력 스타킹 생각하시면 되니까 가격이 조금 원인으로서 움직였을 때 결과인 수요량이 얼만큼 민감하게 움직이느냐. 1보다 작으니까, 그 비율이 작으니까 비탄력적인 거죠. 비탄력적이면 가해 탄력성은 탄력적이다? 1보다 작은 값이니까 X. 5번. 공급 곡선이 수직이면 공급의 가해 탄력성은 완전 비탄력적이다. 네, 이미 설명드렸죠. 예, 물리적 공급 곡선은 완전 수직선이다. 네, 그래서 34회에서는 이렇게 지문형으로 탄력성의 정의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쉽게 맞출 수 있었고요. 네, 저 개인적으로는 35회에선 당연히 탄력성 계산 문제가 약간 복잡하게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탄력성 계산 문제를 꼭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테마 7번째 거미집 이론 관련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네, 거미집 이론은 에치켈이라는 학자가 수요는 어떻게 현재 가격 혹은 과거 가격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서 앞으로 수요량을 어떻게 늘릴 것이냐 줄일 것이냐, 네, 결정이 되는데, 공급인 경우라면, 예, 현재, 과거, 이 가격이 나온다 하더라도 즉각적으로 공급을 늘리기가 어렵겠죠? 왜? 만들어지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타임 레그가 걸리는 거죠. 시차가 존재한다. 공급과 수요량의 시차가 존재하니까 시차 때문에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어느 경우에는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 이런 경우 있었을 때, 이 균형에서 균형값이 일탈했을 때 어느 경우에는 이렇게 그 가격이 계속 균형가격에서 멀어지면서 발산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어느 경우에는 오히려 이탈했다가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는 수렴형이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균형가격 주변에서 계속 맴도는 이러한 순환형, 이렇게 세 모형으로 나누어졌죠. 그래서 에치켈 학사 거미집 이론에 따르면 어느 경우에 발산인데, 어느 경우에 수렴형인데, 어느 경우에 순환형인데, 그 결론을 어떻게 내렸습니까? 네, 수요 곡선의 가해 탄력성과 공급 곡선의 가해 탄력성을 서로 비교를 해서 만약에 수탄, 공탄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떤 건가요? 수요 곡선의 탄력성이 공급 곡선의 탄력성보다 더 큰 경우라면 수렴한다라고 결론이 나왔고요. 반대의 경우, 이 경우는 수탄, 공탄 이런 뜻이죠. 네, 이런데 반대의 경우 수탄, 공탄. 네, 수요 곡선 탄력성과 공급 곡선의 탄력성을 비교를 했는데 공급 곡선의 탄력성이 더 크다면 발산형이다. 순환형은 보나마나 두 개 다 일치할 때, 수요 곡선의 탄력성과 공급의 탄력성이 일치한다면 그때는 순환형이다. 이렇게 결론 낸 거죠. 네, 그래서 그 원칙, 수요 곡선의 가해 탄력성 절대값이
공급의 가해 탄력성 절대값보다 크다면 무슨 형? 네, 수렴형이다. 수렴형이다. 그러면 이것을 탄력성의 반대 개념인 기울기로 간다면 탄력성이 크다면 기울기는 작고 탄력성이 작다면 기울기는 크다, 높다. 예, 기울기가 급경사다 하기 때문에 서로 반대가 되겠죠. 수기, 공기 계산해서 수요 기울기의 절대값이 공급 기울기의 절대값보다 크다면 이때는 오히려 반대가 되는 거니까 발산형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수렴의 반대인 발산형. 네. 그러면 탄력성 계산하는 것도 우리가 변화율이 주어지면 계산할 수 있겠는데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만 단순하게 주어진 경우라면 우리가 변화율로 이용해서 탄력성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 계산 문제라면 두 번째 형태 수요 곡선 기울기를 계산하고 공급 곡선의 기울기를 계산한 다음에 두 개를 서로 비교를 해서 그 모형이 어떤 것에 속하는지 결론 내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형식으로 계산 문제는 계속 나오니까요. 네, 그러면 다음 넘어가면 그러한 내용들이 실제로 응용 문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응용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네, 이 왼쪽 응용 문제는 직접 풀어보시고요. 네, 오른쪽 거 보시겠습니다. 다음 A와 B 부동산 시장의 함수 조건 하에서 가격 변화에 따른 동태적 장기 조정 과정을 설명한 거미집 이론에 관한 모형 형태는 어떻게 되나요? 하는 거죠. A 부동산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고 공급 곡선이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이 상태에서 수요 곡선 탄력성, 공급 곡선 탄력성을 수요 함수만을 가지고는 계산하기가 쉽지 않죠. 따라서 빨리 계산하는 방법은 수요의 기울기의 절대값을 구하고 공급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을 구해서 각각을 서로 비교를 해 보는 겁니다.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 어떻게 계산되나요? 우리 기울기 하면서 연습해 봤고요. P 앞의 숫자분의 Q 앞의 숫자. P 앞의 숫자가 뭐였습니까? 2. Q 앞의 숫자는 빼기 1. 네, 그것의 절대값 2분의 1, 0.5네요. A시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B 부동산은 B 부동산의 수기 계산해 봐야 되겠죠? 공기. 이번에 공급 기울기는 어떻게 되나요? P 앞의 숫자 3, Q 앞의 숫자 4, 절대값 치우면 어차피 3분의 4. 3분의 4가 큰가요? 2분의 1이 큰가요? 이거는 어떻게 되나요? 1.33333 되니까 이쪽 공기가 더 크죠? 네. A시장은 계산해보니 수요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보다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절대값이 크니까 이때는 당연히 수렴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좀 암기해 두시면 빨리 답이 나오겠죠? 공기수가 어떤 뜻인가요? 이렇게 수요 곡선 기울기보다 공급 곡선 기울기가 더 크면 수렴형이다. 네, 탄력성 값이 주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공기하고 수탄과 공탄하고 비교했을 때 수렴형은 이런 거죠. 수탄이 더 클 때 수렴형이니까 공기수를 탄력성으로 바꾼다면 우리는 수탄수 이렇게 외우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기수나 수탄수, 공기가 수기보다 더 큰 경우, 수탄이 공탄보다 더 큰 경우라면 둘 다 수렴형이다. 왜? 탄력성과 기울기는 서로 반대니까. 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고요. B 부동산 해볼까요? B 부동산에 있어서 수기는 얼마인가요? B 부동산입니다. 수기는 절대값은 P 앞에 숫자 1분의 Q 앞에 숫자 빼기 2네요. 절대값 붙이면 2. 네, 공기는 어떻게 나오나요? 네, 절대값 붙인다고 그랬어요. 여기 둘 다 절대값으로 계산하니까 2P 앞에 2, 4Q 앞에 플러스 4. 어차피 2. 수기와 공기가 같게 나왔네요. 수기가 공기가 같다면 외울 것도 없죠. 당연히 그냥 순환형입니다.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A 부동산은 수렴형, B 부동산은 순환형. 그래서 항상 거미집 이론이 나오면 이렇게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을 식으로 준 다음에 그 모형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수기, 공기를 가지고 비교를 해서 결론을 내리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연습만 하면 거미집 이론에서는 이 문제가 나온다면 이거는 그냥
맞추라고 주는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예, 한 두세 번만 연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해설은 계산 문제 익힘장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고요. 34회에서는 그것도 계산도 안 나오고 네, 이렇게 좀 편하게 지문 형식으로 나왔습니다. 거미집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수요 곡선 수요의 가해 탄력성이 공급의 가해 탄력성보다 크다면 어떻게 나오나요? 네, 발산형인가요? 수탄, 공탄. 그런데 수탄이 더 크대요. 외웠습니다. 수탄, 수렴형, 수탄수 외웠으니까요. 네, 발산형이다. X 되겠네요. 2번. 가격이 변동하면 수요와 공급은 모두 즉각적으로 반응한다는 가정을 전제하나요? 네, 수요는 즉각적으로 반영을 하는데 공급은 시차가 존재한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시차, 우리 아파트를 짓는데, 주택을 짓는데 2, 3년 걸린다. 그래서 공급은 반응이 늦다. 그래서 그냥 아파트 부동산 시장이 아니더라도 고추파동, 배추파동 그렇게 나타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게 거미집 이론인 거죠. 공급은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다음 3번 수요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이 수기의 절대값이 공급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보다 작대요. 그러면 어떤 게 크다는 거예요? 공기가 더 크다. 우리는 외웠습니다. 공기수. 네, 따라서 수렴형이다. 예, 쉽게 그냥 3 맞추라고 주는 문제였네요. 그렇죠? 3번 예, 정답이고요. 4번은 수요와 공급의 동시적 관계로 가정하여 균형의 변화를 정태적으로 분석했나요? 네, 명태를 얼린 동태적이죠. 예, 동태적으로 분석한 모형이 예, 거미집 모형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틀렸고요. 5번 공급자는 현재와 미래 가격을 동시에 고려해 미래 공급을 결정하나요? 그렇지 않죠? 예, 현재가 아니라 미래 가격을 현재까지는 하더라도 미래 가격은 고민 안 하죠, 아직. 네, 시차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5번 틀렸다. 정답은 3번 쉽게 예, 찾을 수 있어야 되고요. 다시 정리하면 거미집 이론은 수요 곡선의 탄력성과 공급 곡선의 탄력성을 비교해서 수요 곡선이 더 탄력적이라면 수렴형 그렇게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수식으로 주어서 수요함수, 공급함수가 수식으로 주어졌을 때는 우리는 탄력성보다는 기울기 계산이 빠르기 때문에 수기의 절대값, 그 다음에 공기의 절대값을 서로 비교를 해서 공기수, 공급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더 크다면 수렴한다. 이것을 꼭 기억을 해서 만약에 그렇지 않고 공탄이라면 당연히 발산, 수기라면 발산, 두 개가 동일하게 나온다면 순환형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테마 2개 꼭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고요. 차근차근 계산 문제 익힘장을 따라오자 보시면 선택하시고 또 집중하고 또 반복하셨을 때 예, 계산 문제 고득점 보장이 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